인감 도장 어디 뒀어? 당신이 맡긴 거잖아. 태훈 씨, 이거 당신이 한 거 맞죠? 제 이름으로 된 건물에 어떻게 근저당을? 기억도 못해? 당신이 직접 사인한 거야? 내가 증인인데 뭘 따져? 그럼 그날 제가 입원해 있었던 건 어떻게 설명하려고요? 순간 강태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심장이 귀 안에서 울렸어요. 숨을 들이마셔도 폐까지 닿지 않는 기분이었죠. 손가락 끝이 얼얼하게 저려오는데 저는 그 상태로 너덜너덜해진 연체 통지서와 시뻘건 근저당 도장이 찍힌 등기부등본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채권자 이름 옆에 찍힌 날짜, 4억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아래 제 인감 도장의 흔적. 제 가게는 사별한 남편이 남겨준 상가 건물 1층에 있어요. 그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마디 남겼더군요. 내가 없어도 건물은 남는다. 그 건물이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재혼 후 8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대출이자 연체 통지서였어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떼러가는 발걸음이 그날따라 유독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건물에 제가 모르는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걸. 강태훈이 처음 인감도장을 가져갈 때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분실하면 위험하잖아. 우리가 남이야. 그 말이 사랑처럼 들렸으니까요. 그게 시작이었더군요. 강태훈이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녹음도 있고 서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요리 경연대회 무대 위에서 요리는 실례입니다라고 웃을 때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칼을 꺼내려 합니다. 그날 경연대회 생방송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다음 편 더 빨리 찾아올게요. 저는 쉰셋 박선영입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요. 부산 새벽시장은 그 시간에 이미 환하거든요. 생선 비린내, 젖은 박스 냄새, 그 사이로 피어오르는 김명기. 저는 20kg짜리 멸치 포대를 끌며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마디가 퉁퉁 붓는 아침이었죠. 가게로 돌아와 셔터를 올리면 제일 먼저 건물 외벽이 눈에 들어와요. 사별한 남편이 남긴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이에요.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벽돌 사이로 작은 이끼가 끼어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페인트 칠하다가 웃었던 벽이에요.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손때 묻은 셔터 손잡이를 한 번씩 잡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인사였습니다. 강태훈은 그런 저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선영 씨,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 없어. 사람들 앞에서는 제 앞치마 끈을 다정하게 묶어줬어요. 어르신들이 흐뭇하게 보셨죠. 근데 그분들이 돌아서면 강태훈은 제 투박한 손마디를 내려다봤어요. 딱 한 번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뒀는데 그 눈빛이 지금도 떠올라요. 혐오라는 단어 말고는 달리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수진이 처음 가게에 들어온 날은 참기름 냄새가 가득하던 오후였어요. 강태훈의 학원 강사라고 했어요.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든 하얀 손이 따라왔죠. 이수진은 진열대 앞에서 멈추더니 그 손으로 제가 새벽부터 묻힌 시금치 나물을 쓱 헤집었어요. 이거 좀 물기 있지 않아요? 인상을 찌푸리며 손가락을 털었어요. 손에 뭐라도 묻은 것처럼요. 속에서 뭔가가 뒤집혔어요. 근데 제 입은 웃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날 저녁 강태훈이 말했어요. 선영 씨, 인감도장 내가 보관할게. 분실하면 위험하잖아. 우리가 남이야.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 손에 인감도장이 있었던 날이요. 한 달 뒤였어요. 우편함에 두꺼운 등기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낯선 발신인.
봉투를 뜯는데 손끝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안에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출이자 연체 통지서,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 열람 안내문이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내 건물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 생각 하나로 다음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등기소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15분이 그렇게 길었던 적이 없었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자꾸 움직였어요. 두드렸다가 멈췄다가 옆에 앉은 어르신이 슬쩍 쳐다봤어요. 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 박선영 석자 위에 시뻘건 덧칠처럼 올라앉은 근저당 도장. 채권 최고액 4억 원. 채권자 강태훈 요리학원. 설정일은 재혼하고 석 달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제가 맹장 수술로 사흘 입원해 있던 그 주였습니다. 서류를 집은 손가락이 굳어버렸어요. 내 건물이었어요. 전 남편이 제 이름으로 남겨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재산이었어요. 그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페인트 칠하던 그 낡은 벽이 담보로 잡혀버렸어요. 숨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등기소 바로 옆 은행으로 갔어요. 대출 실행 경위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동그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딱 불쌍한 것을 보는 눈이었어요. 어머, 사모님 모르셨어요? 남편분이 직접 오셔서 서류 다 처리하고 가셨는데.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하더라고요. 배려한다고 그런 건데 오히려 더 창피했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표정을 만들려 했는데 입꼬리가 올라가질 않았죠. 아, 네. 제가 깜빡했나 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창구를 떠났어요. 자동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벽에 기댔어요.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한동안 거기 서 있었어요. 내 남편이 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창구 직원도 아는 일을 저만 몰랐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내가 그렇게 보였다는 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요. 집에 돌아와 강태훈을 기다렸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강태훈은 구두를 벗으며 평소처럼 말했어요. 밥은? 저는 테이블 위에 등기부등본을 펼쳐놨어요. 아무 말 없이요. 강태훈이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잠깐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기가 막혔어요. 소파에 가서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드는 거였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제 건물에 근저당이 왜 잡혀 있어요? 강태훈이 채널을 돌리며 말했어요. 아, 그거 학원 운영 자금 잠깐 쓴 거야. 곧 풀어. 곧 풀어요? 4억이에요. 4억. 저한테 말도 없이요. 당신한테 말했잖아. 기억 안 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 그런 말 못 들었어요. 들었어. 내가 설명했잖아. 당신이 귀찮다고 건성으로 들은 거지. 목소리는 아직 낮고 부드러웠어요.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제가 반박하자 눈 안쪽에 뭔가 차가운 게 지나가더라고요. 리모컨을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부부잖아. 부부 사이에 내 거니 거가 어딨어. 전에도 저 말 들었거든요. 인감도장 가져갈 때요. 그때는 따뜻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위임장은요? 제가 위임장 쓴 적 없어요. 강태훈이 피식 웃었어요. 방송에서 짓던 그 웃음이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죠. 당신 이런 거 잘 모르잖아. 법적으로 부부 재산은 공동재산이야. 내가 처리한 거 문제 없어. 공동재산이면 저한테 물어봤어야죠. 물어봤잖아. 언제요? 당신이 기억 못하는 거야.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강태훈은 다시 리모컨을 들었어요. 대화가 끝난 것처럼요.
저는 그 등을 보면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걸. 그날 밤이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강태훈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내일은 맛있는 것 좀 해놔. 기운이 없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강태훈은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그 숨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편안했는지. 4억짜리 근저당을 몰래 설정한 사람의 숨소리라는 게 꿈 같았어요. 아니, 꿈이었으면 좋겠었죠. 손발이 차가웠어요. 이불을 올려 덮었는데도 온기가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등기부등본에 빨간 도장이 보였어요. 뜨면 어두운 천장이 보였고요. 그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어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강태훈 옆에 더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부엌으로 나왔어요. 물 한 컵을 마시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어둠 속에 서 있는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이 가로등 불빛 아래 보였어요. 이끼가 낀 모서리까지 눈에 들어왔어요. 저 건물은 지금 누구 것일까요? 등기부등본엔 아직 제 이름이 있어요. 근데 4억짜리 근저당이 붙은 건물이 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날 밤 처음으로 모르겠었어요. 다음날 시장 골목에서였어요. 콩나물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더니 이수진이었어요. 학원 유니폼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는데 손에 든 쇼핑백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수진이 제 장바구니를 슬쩍 내려봤어요. 어머, 선영 씨 여기 계셨어요? 웃으면서 말했는데 눈은 안 웃었어요. 장바구니 안에 콩나물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당겼어요. 이런 거나 다듬으면서 사니까 맘 편히 밖으로 도는 거죠. 뭐, 낮은 목소리였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작게 말한 거였어요. 작아도 또렷하게 다 들렸어요.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만큼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이수진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장바구니 안 콩나물을 내려다봤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고른 거였어요. 싱싱한 걸로 직접요. 손이 시렸어요. 시장 골목 한가운데서 저는 움직이지 못하고 한참 서 있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가게 셔터를 올리고 나오는데 건물 앞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이었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자 급하게 고개를 숙이고 골목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멈춘 것 같기도 했어요. 골목 끝까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이상한 기분이 오래 남았어요. 그날 저녁 강태훈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녹음 앱을 찾아서 버튼을 오래 눌러봤어요. 화면에 빨간 점이 들어왔어요.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말을 몰래 녹음한다는 게요. 손끝이 멈칫했어요. 근데 이내 생각했어요. 위임장에 도장이 찍힌 날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창구 직원도 강태훈이 다 처리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수진은 대놓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건물 앞 낯선 여자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누군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녹음 버튼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이번엔 손끝이 덜 망설였어요. 앱을 닫지 않고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더 숨지 않겠습니다. 녹음기를 품에 넣고 사는 게 어떤 건지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따뜻해지면 저도 모르게 손이 그쪽으로 갔어요. 녹음이 되고 있는지 꺼지지는 않았는지. 반찬을 담다가도 어르신 손님과 이야기하다가도 손끝이 자꾸 주머니 쪽으로 향했죠. 그게 사흘째였어요. 강태훈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와이셔츠를 챙겨나가고 저녁엔 피곤하다며 소파에 눕고 저를 보면 가끔 오늘 뭐 했어라고 물었어요. 눈은 핸드폰 화면에 둔 채로요. 저는 그 옆에서 밥을 차리며 그릇을 꽉 쥐었어요.
괜찮은 척이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녹음이 처음 잡힌 건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강태훈이 서재에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물소리를 줄이고 귀를 세웠어요. 낮고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강태훈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수진이었어요. 물을 완전히 잠갔어요. 손을 행주에 닿고 천천히 복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날까봐 뒤꿈치를 먼저 들었어요. 슬리퍼를 벗고 양말 바닥으로 바닥을 밟으며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오빠, 그 아줌마 건물만 넘어오면 학원 지분 정리되는 거지? 심장이 한 박자 멈췄어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숨을 들이마시려 했는데 소리가 날까봐 그냥 입을 다물고 참았어요. 강태훈이 낮게 웃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 건물 처리되면 학원 지분이고 뭐고 다 네 거야. 근데 그 아줌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요즘 좀 이상하던데. 선영 씨. 그 사람 순해. 따지면 내가 좀 달래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잠깐 말이 끊겼어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이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 화면이 꺼질까봐 손으로 눌렀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댔는데 벽이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순에서 달랠 수 있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어요. 눈물보다 다른 게 먼저 차오르더라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차가운 거였어요. 아주 서늘한 것이요. 서재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부엌 쪽으로 걸어가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물을 다시 틀었어요. 강태훈이 서재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냉장고를 여는 소리가 났어요. 나 물 한 잔만. 컵을 꺼내 물을 따랐어요.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여기요. 강태훈이 컵을 받으며 말했어요.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저는 웃었어요. 입으로만요. 그날 밤 강태훈이 잠든 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어폰 없이 화면에 귀를 바짝 댔어요.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던 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수진의 목소리, 강태훈의 낮은 웃음,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말. 2번 들었어요. 3번째는 화면을 덮었어요. 더 들으면 안 됐거든요. 무너질까봐가 아니었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거기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화장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전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소리는 안 냈어요. 마음속으로요. 내가 지켜낼게. 다음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올리고 진열대를 닫고 있는데 건물 앞 골목 입구에 며칠 전에 봤던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검은 코트, 짧게 자른 머리. 이번엔 눈이 마주쳐도 바로 피하지 않았어요. 행주를 내려놓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실례지만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여자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시선이 흔들렸어요. 저를 봤다가 건물 외벽을 봤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장미라예요. 예전에 강태훈 씨 학원에서 비서로 일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코트 소매 끝을 손가락으로 꼭 쥐고 있더라고요. 겁이나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가게 안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장미라는 한동안 커피잔만 봤어요. 저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왠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도 당신처럼 당했어요. 고개를 든 건 그 말을 하면서였어요. 학원 자금 운용을 제가 담당했는데 나중에 보니 서류에 제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강태훈 씨가 부탁한다며 맡긴 결제 서류들이 전부 제 책임으로 처리돼 있었죠. 제가 모르게요. 퇴사하면서 얼마를 물어줬어요. 법적으로 다투기엔 저한테 돈도 없고 증거도 이미 그쪽에서 다 정리한 뒤였고. 잠깐 말이 끊겼어요. 장미라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함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래도 못 버리겠어서 챙겨둔 게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낡은 봉투였어요. 끝이 달아있고 접힌 자국이 여러 번 생겼다가 펴진 흔적이 있었어요. 오래 들고 다닌 것처럼요. 강태훈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학원 투자자한테 손댄 기록이에요. 그때는 무마됐는데 지금 박선영 씨 상황이랑 패턴이 똑같아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종이 가장자리를 잡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단단한 게 손안에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서류 안에는 이전 피해자의 진술서 사본, 자금 흐름 내역, 그리고 강태훈의 자필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필체가 낯익었어요. 저한테도 메모를 남긴 적 있는 필체였거든요. 장미라를 봤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장미라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그때 혼자였어요. 싸우고 싶었는데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었어요. 눈이 붉어졌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저랑 비슷했어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장미라 쪽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싸워주세요. 장미라의 손이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 제 손 위에 올라왔어요. 차가웠어요. 저처럼요. 그날 밤 클라우드를 다시 열었어요. 녹음 파일 옆에 장미라가 건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어요. 폴더 이름을 만들었어요. 증거라고 쓰지 않았어요. 박선영이라고 썼어요. 이제 당신들이 울 차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고 창문 블라인드 틈으로 오후 햇빛이 좁게 들어왔어요. 기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죠. 저는 파일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의자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기가 뭔가 아까운 것처럼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넘기는 손만 움직였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숨을 참았어요.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 일자, 위임장, 그리고 제가 입원했던 날의 병원 기록 사본. 변호사가 위임장과 병원 기록을 나란히 펼쳤어요. 병원 직인이 찍힌 하얀 종이와 위임장의 날짜가 나란히 놓였어요. 같은 날이었어요. 제가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지도 못하던 그 시각에 누군가 제 도장을 찍고 서류에 제 이름을 올린 거였어요. 그게 종이 두 장이 맞닿는 순간에 눈으로 보였어요. 변호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사문서 위조입니다. 인감, 무단 사용의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어요. 또렷하게 천천히 말했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안도여서인지 슬픔이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가 무너지더라고요.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건물이 매각되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비용 걱정이 되긴 했지만 반찬 가게를 8년째 혼자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강태훈과 살면서도 생활비 명목으로 건드리지 않은 통장이었거든요. 장미라도 자기가 가진 걸 보태겠다고 했어요. 사양했는데 막무가내였어요. 이건 저도 갚아야 할 빚이에요. 그 말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 주에 장미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만났어요. 장미라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무서운 게 아니라 급한 떨림이었죠. 박선영 씨, 빨리 봐요. 서류는 학원 지분 이전 계획서였어요. 초안이었는데 거기 수신인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이수진. 종이를 집어들고 한 줄씩 읽었어요.
읽으면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강태훈이 제 건물에 잡아둔 근저당을 담보로 학원 대출을 연장하고 그 자금으로 학원 지분을 이수진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건물이 이수진의 이름을 올리기 위한 디딤돌로 쓰이고 있었어요. 이수진. 나무를 헤집던 그 손이 제 건물 위에 올라오려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 작성된 거예요? 2달 전이요. 전 직장 동료한테 부탁해서 겨우 구했어요. 테이블에 종이를 내려놓고 가게 창문 밖을 봤어요. 저녁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저도 3달 전엔 저랬겠죠. 이거 변호사한테 넘길게요. 장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낮게 말했어요. 박선영 씨, 서두르세요. 강태훈 씨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강태훈이 서류한 뭉치를 식탁 위에 던졌어요. 탁 소리가 났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봤어요. 건물 매매 계약서야. 인감증명서 떼와. 부탁이 아니었어요. 행주로 손을 닦고 식탁으로 걸어갔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매도인 박선영. 매수인은 법인 명의였는데 장미라가 보여준 자료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이수진과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이수진. 또 그 이름이었어요. 강태훈이 말했어요. 빨리 처리해야 해. 좋은 조건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따져. 그냥 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강태훈을 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강태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따질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왜 말이 없어? 생각 중이에요. 뭘 생각해? 그냥 도장 찍으면 되잖아.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등 뒤에서 강태훈이 소파에 앉으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씻어둔 그릇을 찬장에 올리면서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찬장 안쪽을 잡았어요. 딱 3초만요. 그러면 됐어요. 그날 밤 강태훈이 잠들고 나서 매매 계약서를 꺼냈어요. 한 장씩 다시 읽었어요. 매수인 법인 주소, 대표자 이름, 계약 조건. 전부 사진을 찍어서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장미라한테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식탁 서랍을 열었어요. 이달 초에 챙겨둔 우편물이 있었거든요. 지역 요리 경연대회 초대장이었어요. 강태훈 앞으로 온 건데 제가 먼저 열었어요. 부산 남구문화회관 대강당. 투자자 간담회 겸 요리 시연. 지역방송 생중계 예정. 날짜는 열흘 뒤였어요.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 봤어요. 강태훈은 저 자리에서 웃을 거예요. 신뢰를 말하면서요. 투자자들 앞에서요. 방송 카메라 앞에서요. 그런데 그 무대에 저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미라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짧게요. 저 계획이 있어요. 이야기해도 될까요? 답장은 1분도 안 돼서 왔어요. 언제든지요. 매매 계약서와 초대장을 나란히 파일에 끼워 넣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요. 시간이 생겼어요. 딱 열흘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특별 송달 봉투는 생각보다 얇았어요. 경연대회 사흘 전 오전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막 진열대를 닫고 있었는데 집 쪽으로 우체부가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잠깐 후에 강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2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3번째가 왔을 때 받았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달랐어요. 낮고 눌린 소리였죠.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봉투가 왔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게 뭐냐고. 진열대 끝을 한 손으로 짚었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 집에서 얘기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었습니다. 건물은 더 이상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 얇은 봉투 한 장이 강태훈이 식탁에 던졌던 두꺼운 매매 계약서를 종이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며칠에 걸쳐 준비했을 서류들이요.
진열대 닫기를 천천히 마저 했어요. 집에 들어서자 강태훈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당신이 한 거야?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점심 드셨어요? 내 말 안 들려? 들었어요.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냈어요. 밥을 안 쳐야 했거든요. 강태훈이 주방 입구까지 따라왔어요.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 가처분이 뭔지 알아? 계약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요? 그래요가 뭐야? 변호사 선임한 거야? 어디서 돈 구해서? 쌀을 씻으며 딱 한 번 돌아봤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강태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 표정을 읽으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눈빛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쌀을 안 쳤어요. 밥통 뚜껑을 닫는 소리가 주방에 울렸어요. 강태훈은 그날 저녁 밥을 먹지 않았어요. 경연대회 이틀 전이었어요. 강태훈이 대회 시연 연습을 한다며 주방을 차지했어요. 저는 옆에서 자연스럽게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강태훈이 흙깃 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도마 위에 전복을 올렸어요. 칼을 집어들기 전에 숫돌을 꺼냈어요. 칼날을 세우는 소리가 주방에 깔렸어요. 서걱, 서걱. 강태훈이 육수를 끓이는 소리 위로요. 강태훈이 잠깐 손을 멈추더라고요. 칼 가는 소리 때문인지 저를 본 건지. 저는 계속 칼을 갈았어요. 날이 손바닥에 느껴질 때까지요. 잘 드는 칼이 좋죠. 혼잣말처럼 했어요. 강태훈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전복 손질을 시작했어요. 살을 발라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걸 하면서 경연대회장을 생각했어요. 투자자들, 방송 카메라, 가방 안에 들어있을 파일들, 장미라가 연결해준 행사 운영팀장, 스크린 송출 버튼, 요리는 타이밍이잖아요. 저도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그날 오후 늦게 가게에 이수진이 들어왔어요.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평소랑 달리 표정이 날카로웠죠. 웃지 않았어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손님이 2분 계셨어요. 잠깐 기다리라는 눈짓을 하고 계산을 마친 뒤 이수진 앞에 섰어요. 하실 말씀이요? 건물 가처분 당신이 넣은 거잖아요. 법적 절차대로 한 거예요. 이수진이 반발짝 다가왔어요. 그거 취소해요. 계약 다 엎어지면 오빠가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요? 당신 남편이에요. 알아요. 알면서 왜 이래요? 부부 사이에 이러면 되겠어요? 계산대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천천히요. 파일 하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맨 윗장만 살짝 들어서 이수진 쪽으로 돌렸어요. 지분 이전 계획서였어요. 수신인의 이수진 이름이 찍힌 것이요. 이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종이를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종이를 봤어요. 파일을 닫았어요.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수진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죠. 향수 냄새가 문 쪽으로 멀어졌어요. 발소리가 빠르게 나더니 자동문이 닫혔어요.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마음이 차분했어요. 그날 밤 강태훈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이수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언성이 높았어요. 계약이 왜 막힌 거야, 오빠? 나한테 다 된다고 했잖아. 강태훈이 낮게 뭔가를 말했어요. 달래는 것 같았어요. 달래지 말고. 내가 기다린 게 몇 달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부엌에서 찬물을 올리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차 한 잔 마셨어요. 뜨거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요. 경연대회 전날 밤이었어요. 강태훈이 방에서 정장을 다리고 있었어요. 방문이 열려 있어서 보였어요. 내일 입을 거 준비하는 거겠죠.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복도를 지나면서 말했어요. 내일 일찍 나가요? 9시. 잘 다녀와요. 강태훈이 다리미를 멈추고 저를 봤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그냥 다시 다리미를 들었어요.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등을 돌린 채로 말했어요. 내일 봐요, 태훈 씨. 태훈 씨. 평소엔 안 쓰는 호칭이었어요. 강태훈이 알아챘을 거예요. 저는 확인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앞치마를 두르면서 주머니 안을 한번 눌렀어요. 휴대폰이 거기 있었어요. 녹음 앱은 켜져 있었어요. 내일이에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부산 남구 문화회관 대강당은 낮부터 사람이 찼어요. 투자자들, 음식평론가, 지역상인 어르신들, 방송 카메라까지. 저는 관객석 중간줄에 앉았어요. 혼자였어요. 가방 안에 파일 봉투가 있었어요. 두껍지 않았어요. 얇아도 충분했어요. 장미라는 입구 쪽에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수진은 맨 뒷줄에 있었어요. 들어올 때 이미 봤죠.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못 본 척 했거나요. 무대 조명이 켜졌어요. 강태훈이 흰 요리사 복장으로 등장했어요. 깃이 세워진 셰프 재킷,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고 가슴에 마이크가 달려 있었어요. 박수가 나왔어요. 강태훈은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그 미소, 방송에서 늘 보던 그 미소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손을 뺐어요. 강태훈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요리는 실례입니다. 목소리가 대강당을 채웠어요.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음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음식에 담아드리려 합니다. 강태훈이 테이블로 걸어가며 전복을 집어들었어요. 보조 스태프가 접시를 준비했어요. 평론가가 앞줄에서 수첩을 펼쳤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행사 운영팀장은 입구 왼편 조작석에 있었어요. 장미라가 연결해준 사람이었어요. 강태훈의 학원 자금 비리를 이미 알고 있었고 도와주겠다고 먼저 말했어요. 스크린 송출 권한은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조작석으로 걸어갔어요. 운영팀장이 옆에 서 있었어요. 파일 봉투를 건넸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강당 정면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강태훈의 학원 로고가 떠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 올라왔어요. 병원 직인이 찍힌 입원 확인서. 날짜와 시각이 선명했어요. 옆에 위임장이 나란히 올라왔어요. 같은 날짜, 같은 시각. 그 아래 문구가 떴어요. 전신 마취 중인 환자가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순식간이었어요. 박수도 수저 소리도 카메라 셔터도 멈췄어요. 강태훈이 전복을 든 채로 스크린을 봤어요. 웅성거림이 터졌어요. 저거 뭐야? 날짜가 같은데? 입원 중에 도장을? 세상에, 저 사람이. 평론가가 수첩에서 손을 뗐어요. 앞줄 투자자가 옆 사람과 귓속말을 나눴어요. 방송 카메라가 스크린 쪽으로 이동했어요. 강태훈이 마이크를 내렸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났어요.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 말도 안 떠오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보조 스태프가 막으려다 비켜줬어요. 장미라가 입구 쪽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맨 뒷줄 이수진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게 보였어요. 무대 위로 올라섰어요. 보조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강태훈과 마주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기름기가 흐르던 피부가 회색빛이었죠. 손에 들린 전복이 그대로 있었어요. 내려놓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어요. 태훈 씨, 강당이 더 조용해졌어요. 요리는 신뢰라고 하셨죠. 저도 그 말 믿었어요. 인감도장을 드릴 때도 위임장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셨을 때도 제 기억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한 박자 쉬었어요. 제가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던 그 시각, 태훈 씨는 제 도장을 들고 근저당 서류에 찍고 계셨더군요. 그게 태훈 씨가 만든 신뢰예요. 강태훈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건 오해야. 지금 공식 행사장에서 이게 무슨
태훈 씨. 끊지 않았어요. 같은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천천히요. 요리는 신뢰라면서요. 당신이 만든 건 신뢰가 아니었어요. 독이었어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더 깊은 조용함이었어요. 야유가 터졌어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앞줄 투자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 계약은 보류하겠습니다. 평론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조용히요.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현관 쪽에서 소란이 났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행사 전에 제가 요청한 거였습니다. 위임장 위조와 사문서 변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이수진도 공모 혐의로 고소장에 함께 올라가 있었습니다. 강태훈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놓은 게 아니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났어요. 흰 요리사 재킷 소매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당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방송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고 있었어요. 강태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올리지 않았어요. 이수진이 뒷문 쪽으로 나가려다 멈췄어요. 장미라가 거기 서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이수진이 옆으로 비키려 했어요. 장미라는 비켜주지 않았어요. 이수진의 얼굴이 멀었지만 보였어요. 눈이 커진 채로 굳어 있었어요. 도망갈 곳을 찾는 눈이었죠. 그 눈망울이 시장 골목에서 저를 비웃던 것과 같은 눈인지 믿기지 않을 만큼 달라 보였어요. 이수진도 경찰과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조금 풀렸어요. 무대 계단을 잡고 내려오면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강당이 아직 술렁이고 있었어요. 장미라가 걸어왔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섰어요. 그걸로 됐어요. 관객석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제 팔을 잠깐 잡으셨어요. 잘했어, 사장님. 그것뿐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이었어요. 불을 켜지 않고 가게 앞에 섰어요.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이 가로등 빛 아래 서 있었어요. 이끼가 낀 모서리, 군데군데 벗겨진 칠, 손때 묻은 셔터 손잡이. 손을 뻗어서 벽돌 한 장을 짚었어요. 거칠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서늘했어요. 여보, 나 건물 지켰어. 소리는 안 냈어요. 입 모양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장미라가 옆에 와서 섰어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우리는 나란히 벽돌 건물을 봤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게 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셔터를 올렸어요. 간판이 보였어요. 어제 단 거예요. 박선영 반찬. 전 남편 유산을 지켰고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박선영으로요. 장미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어요. 오늘 뭐 많이 들어와요? 고사리, 취나물. 많이 들어왔어요. 같이 해요. 도마를 하나 더 꺼냈어요. 참기름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건물에서 제 손으로 만든 반찬을 팝니다. 그게 지금의 저예요. 봄이 왔어요. 가게 앞 건물 외벽이 달라졌어요. 지난 겨울 장미라랑 둘이서 페인트를 다시 칠했거든요. 이끼가 끼어 있던 낡은 벽돌 위에 따뜻한 오렌지빛이 올라왔어요. 햇살이 드는 오전에 보면 건물 전체가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전 남편이 남긴 벽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은 몰랐어요. 참기름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는 아침이에요. 장미라는 새벽 5시 반이면 이미 나무를 삶고 있어요. 제가 들어서면 숭늉 한 잔을 건네줘요. 말이 없어요. 그냥 건네주죠. 저도 말없이 받고요. 그게 우리 인사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강태훈은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이수진도 공모 혐의로 함께 넘겨졌고요. 더 이상 제 입에서 두 사람 이름을 꺼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도려내진 이름들이에요. 깨끗하게요. 미련도 없고 분노도 식었어요.
그냥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요. 오늘 오전에 단골 어르신이 오셨어요. 80이 넘은 할머니신데 아드님이 외국에 계셔서 명절에도 혼자라고 하셨어요. 취나물을 고르시다가 한참 서 계셨어요. 이것저것 집었다가 내려놓으시는 손이 가늘었어요. 저는 조금 더 담아서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좀 많은 것 같은데. 봄 나물은 많이 드셔야죠.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이 깊어지는 웃음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안 흘렸어요. 꾹 눌렀어요. 근데 기분은 따뜻했어요. 장미라가 그 장면을 봤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무를 더 묻혔어요. 그게 또 고마웠어요. 저녁에 셔터를 내리기 전에 가게 앞에 잠깐 섰어요.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 뛰어가는 아이, 퇴근하는 사람들. 이 건물이 처음엔 저를 지켜주는 성벽 같았어요. 전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보호막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할머니가 나물을 고르고 장미라가 숭늉을 끓이고 제가 반찬을 담는 그 자리가요. 전 남편이 남긴 건 벽이 아니라 광장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박선영 반찬. 아직도 좋아요. 볼 때마다요. 혹시 지금 우리가 남이야? 라는 말로 통제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 말이 사랑인지 아니면 묶어두려는 말인지요. 저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근데 늦었다고 끝난 건 아니었어요. 53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지금 혼자 버티고 계신 분께 혹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말 못하고 계신 분께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